팀을 일하기에는 애매하죠. 하긴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좀비 세상이 되면 재밌겠다.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재미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긴 좀비한테 물어뜯기면 아플 테니까. 그죠? 재미는 없을 수 있겠네.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싫고 막 그럴 때 그냥 뭐 좀비 사태가 터지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말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방 나가보도록 할게요. 선우는 뭐 짬짬이 잘 푸세요. 빨리 잘 푸셔가지고 가시고요. 남아서 하고 가실 테니까 집에는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아서 하고 가는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이 되겠군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다들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이게 그렇거든. 이 공부라는 게 말이죠. 보통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걸 개념을 듣고 이해를 하지? 그 이해를 한 개념들은 머리에 둥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는 언제냐면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머리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봐서 이거를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쌤이 말한 대로 푸니까 이렇게 푸니까 풀리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 때가 자기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언제나 숙제는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참 그렇더라. 인강만 막 많이 들으면 되게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들은 날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풀어야 그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직접 풀어나가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숙제는 중요하고요. 숙제 하실 때는 항상 채점 꼭 해보시고 맞는 거 틀린 거 표시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맞는 거 틀리는 거 보셔가지고 틀린 것들은 꼭 다시 풀어보시고 내가 이게 단순히 계산 미스로 틀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뭐 조건을 놓쳐서 틀린 건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알겠죠?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체크 꼭 해두세요. 틀린 문제들 이런 거 아니면 질문해야 될 문제들 별표 치는 거 뭐 이렇게 그 기호를 나눠가지고 체크를 좀 다르게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어요. 그냥 틀린 문제. 그래서 다시 풀어봤더니 별거 아닌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세모로 표시를 하고, 근데 만약에 좀 별거가 있는 문제였어. 그러면 약간 문제가 좀 별거 있는 문제였네 하면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이 체크 개수로 좀 난이도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이제 체크 2개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는 되게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렇게 이제 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으면 문제집을 하나 다 풀고 나면은 문제집을 이제 막 이렇게 체크해서 동그라미 틀린 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쫙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틀린 것들도 있고 별표 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것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다시 보면 제일 좋아요. 틀린 것들은 눈으로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 내가 뭐 해서 틀렸지?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거 계산 실수였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 적어놔요. 계산 실수였다. 아니면은 저 뭐야 조건 하나 조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 아니면은 부호 실수를 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실수하는 것도 적어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문제집을 하나 딱 풀었을 때 내가 틀리는 이 유형들이 쫙 나오는 거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 어떤 식으로 틀리는구나 해서 실수 패턴 분석하고 이런 걸로는 실수 패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체크한 문제들에서는 내가 체크를 지난번에 풀 때 해놨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풀이가 불만해서 내가 체크를 해놓은 거지 하고 이제 풀어보는 거야. 그죠? 얘를 다시 풀어보시면 아 뭐 이러이러해서 얘를 푸는 거 체크를 해놨구나 할 때가 있고 또 나중에 돼서 또 풀어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얘는 되게 쉬운데 왜 체크를 해놨지? 할 때가 있거든. 그럼 또 지워. 아, 내가 실력이 성장을 해서 그때는 체크였는데 지금은 체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집 하나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집을 하나 다 풀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다 풀고 체크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점검을 딱 하면 그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안 틀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어.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집을 풀 때는. 알겠지? 그치?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것들은 안 봐도 돼 이제. 왜? 옛날에 내가 풀었으니까 알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풀었던 문제는 미래에 나도 풀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가지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친 문제들은. 대신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체크해 놓은 문제들은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언제 다시 푸냐? 시험 기간에 푸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처음부터 다시 다 끝까지 풀 수 없잖아. 그냥 체크했던 문제 오답들 위주로 한번 다시 풀어보면 제일 좋죠. 오케이?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제가 시험 기간 때 체크해가지고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새 거를 하나 뽑아줘서 거기에서 이제 체크한 문제들만 여기 다시 옮겨놓고 새 거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다시 풀어보면 또 오답도 다시 해보시면 잘 풀리는 게 있고 또 안 풀리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려가는 거죠. 실력이 느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원래는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실력이 느는 거잖아. 그죠? 뭐 별게 있어요? 원래는 못 풀어서 세 문제 틀리던 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두 문제 틀리는 걸로 바꾸면 그만큼 실력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답을 하면서 실력이 느니까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오답에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는 원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방 해볼게요. 원방. 자, 원방정식의 기본형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제일 기본. 어떤 경우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원방이죠.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녀석은 중심이 뭐? 반지름이 R이지. 이거 원방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보통 이렇게 주황색을 적어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원방 정식 같은 경우는 그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의 위치가 어디 있냐, 반지름이 얼마냐.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랑 반지름을 보통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냐, 반지름이 어디냐 이걸로 딱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원방은 이렇게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고, 원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도 있죠. 이런 거.
풀어헤쳐져 있는 모양.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1차, 1차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 요 모양이 원방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에서 보통 문제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죠. 왜 저렇게 바꾸지? 표준형을 바꿔야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형에서 바로 안 보이죠. 바로 안 보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x에 관한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거랑 이걸로 또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됐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원방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죠? 이걸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R제곱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봤더니 상수가 막 음수가 나오거나 또는 상수가 0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원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가 돼야 원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자. 그 표준형 보시면 중심과 반지름의 좌표를 알 수 있다. 원의 성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의 위치가 어딘가, 반지름의 어디, 반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x축에 접한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심 찍어넣고 내려. 여기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내는 거지. 됐어요? 또 봐. 중심 찍어넣고 내려.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중심의 좌표가 A,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R만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는 빼기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할 때는 이 원의 Y좌표랑 관련이 있고 Y좌표가 이제 R로 표현되는 거죠. 됐나? 두 번째로 Y축에 접할 때 한번 볼까? Y축에 접하면 Y축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봐. 여기가 A,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 원의 중심은 A, B였는데 이 반지름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A, I, R, B라고 적으셔야지. 됐나요? 반대편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R이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 빼기 R, B라고 적으셔야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그림 그려보시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반지름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반지름으로 표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접할 때가 이럴 텐데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접할 때는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R로 표현 가능하고 1사분면일 때는 당연히 2사분면일 때는 4사분면일 때는 2사분면일 때는 3사분면일 때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됐나?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고 원의 중심의 좌표 중에서 어떤 걸 반지름으로 표현 가능할지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됐죠? 뒤로 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방정식 이거 한번 봅시다. 짠 해보자. 선우야 졸면 안 된다. 지아야 한 번 더 졸면 서서 할 거야. 저 안 좋아하는데요? 네 눈을 봐라 시뻘겋다. 아니 저 눈 비벼서 그래요. 취소해주세요 그거. 그럼 안 졸면 되잖아. 아니 네. 안 졸면 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졸면 뒤에 가서 서서 할 거예요.
반절면 문제가 없죠. 아, 이런 원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거 할 때는 일반형을 사용해요. 일반형을 사용하시고 능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하는 거야?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하나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새로운 원이라는 것은 이 노란색 원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제가 그렸는데 왼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가운데 뭐 한 여기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원을 구할 때 직선에서 구하듯이 직선에서 우리 했던 거 기억나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두 직선에 그냥 교점 구하셔가지고 그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이제 하나 정해가지고 직선 새로 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원은 달라요. 원은 직선이랑 다르게 그렇게 구해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더러워요. 만약에 그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일단 구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다 해서 풀겠죠? 같다 해서 풀면은 일단 얘네들이 이제 빼가지고 1차식을 하는 거하고 y는 바꿔가지고 여기 y 자리에 x에 관련된 식을 집어넣고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니까 걔를 인수분해 하여 또는 근해 공식을 써서 x 값을 구해내고 그 x 값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y 값을 구해낸 다음 그러면 이제 뭐 어디까지 구한 거야? 두 원의 교점까지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하게 주어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럽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해 공식 같은 거 들어가면 더럽겠죠? 아무튼 그거 두 점을 지나면서 새로운 이제 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점 같은 걸 하나 준단 말이야. 하나 주면 세 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해야 되니까 원방정식 하나 이렇게 새로 세우시고요. 거기에다가 요점 이렇게 집어 넣으셔가지고 세 점이 다 들어가고 나면 ABC에 관련된 1차 방정식 3개가 나와요. 3원 1차 방정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BC에 관련된 식 3개, 미지수도 ABC 3개 해서 걔네들을 연립하면 ABC가 나오고 그 ABC를 대입하면 이 노란색 원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설명한 것만 들어가도 너무 더럽죠? 됐나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어떻게 풀어야지 얘는? 식 한 방으로 끝납니다. 이 원 그냥 다 적으시고요. 더하기 K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하고 뒤에 원도 다 적어. 해서 능령하고 세우면 이렇게 세운 식이 이 노란색 원이랑 같은 거야. 왜? 얘가 0이면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 이 원을 만족한다는 소리.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리? 이 원을 만족한다는 소리. 그러면 얘랑 얘를 둘 다 만족하는 어떤 식인 거잖아. 둘 다 만족한다는 건 무슨 소리? 두 원의 교점. 그죠?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만족하는 식인 거야. 그때 얘를 풀어보시면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둘의 최고 차항은 똑같으니까 원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만족하는 원방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의 식이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치? 그래서 이 노란색 식은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점 하나 준다 했잖아. 그래서 얘를 P, Q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주시면 이거 이제 P, Q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으시면 K 값이 튀어나오고 그럼 그 나온 K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하면 이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되시나요? 되시겠죠? 되겠니? 관련 식은 뒤에 유형 있으니까 한번 그거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원 하나 다 적으세요. 이 원 하나 또 다 적으세요. 뒤에 것만 괄호에서 K 붙여서 능력하면 됩니다. 됐나요? 얘는 그래서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모양을 기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쓰면 당연히 뭐죠?
공통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공통연이라는 게 뭐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저 주황색 직선이 바로 공통현이고요. 저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왜 나오냐면 이 식이 원방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원방이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날라간단 말이야. 날라가면 봐봐. 아까 전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뭘 만족한다고 해서 두 원의 교점을 만족하는 이라고 했지. 근데 k가 빼기 1이라서 x제곱 y제곱이 날라가 버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k가 만약에 빼기 1이 되어버리면 두 원의 교점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 공통연을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공통연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가 바로 뭐냐? k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소리인 거냐면 결국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면 이 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 그래서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에서 이 원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얘가 그냥 툭 튀어나온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또 뭘 구하라가 있겠어요? 뭘 구하라가 있겠어요? 현의 길이 구하라 이 문제가 연계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현이라는 거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현인 건데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기억해 두세요. 중심에서 수선 내리세요. 중심에서 수선 내리세요. 그래서 항상 현의 길이 구할 때는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이렇게 딱 나뉘죠. 여기 이제 원의 성질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피타, 그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 길이는 아마 알 것이고, 반지름 길이는 알 것이고, 그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자동으로 D하고 R로 피타를 쓰시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아니? 요 L이 나오면 얘를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현의 길이를 구해라. 만약에 이제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을 지나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공통연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원에서 이 원방을 빼겠죠. 이 원방에서 이 원방을 빼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두 번째 뭐 해요? 두 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셔가지고 여기에서 저 현에다가 수선을 딱 내려요. 그러면 아까 구해놓은 현 있잖아. 현 방정식 있죠? 그래서 중심과 그 현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요 D를 구해요. 그러면 반지름은 아마 알고 있을 거니까 D랑 R을 알면 요 L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되니? 그럼 L 구하면 걔를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좋아. 자, 여기까지가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 직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들에 관련된 노트입니다. 할만하실까요? 좀 복잡하고 어렵나요? 원이 원래 그렇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원방이 유형이 22개거든요. 이걸 한 번에 다 나갈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보고요.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한 열 몇 개 정도만 나가고 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유형 1, 2를 봤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거기 개념 3, 4 개념 3, 4가 이제 필요해지면 다시 앞으로 와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우야, 자면 안 된다. 너 자면 서서 할 거야. 너는 그냥 서서 하면 되겠다.
자, 할게요. 25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1번. 빠밤. A B를 이은 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 구하자. 내분점 뭐죠? 크로스 그럼 얘가 됐니? 따라오세요. 내분점 구했습니다. 3,2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잖아, 맞지? 일단 중심의 좌표를 아니까 지아야 가야겠지? 자, 어이구, 중심의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식 세우자. 3,2니까 식이 어떻게 돼? 됐니? 식 세워놓고요. 자, 얘가 뭘 지나야 돼? 1,4를 지나야 돼. 이 원이 1,4 빼기 4를 지난다. 대입합시다. 1 집어넣으면 빼기 4 집어넣으면 R제곱이 40이네. 그런데 이제 R제곱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이제 40을 딱 집어넣으면 원방이 완성. 됐어요? 다음 갈게요. 256번. 중심이 Y축에 있고 두 점 이걸 지나는 원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중심이 Y축에 있대요. 중심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읍시다. 어떻게 잡아? 0, B 같은 거라고 잡고 중심이 Y축에 있으니까 Y좌표만 표시하면 되죠?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됐어요? 중심 좌표 알고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잡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빼기 4,1과 5,0을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성립하겠지. 대입하시면 빼기 4 5,0 됐어요? 그래서 얘를 예쁘게 빼주시면 마구 그 다음에 B제곱 날라가죠? 하고 R제곱도 날라가니까 이렇게 딱 되면서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16, 25, 41이죠. R제곱이 41이야. R제곱이 41이야. 끝났네. 원방 다 나왔죠? 네? 5, 0이냐 3,0이냐 뭐야? 3,0이잖아. 이런 이해가 안 돼. 왠지 숫자가 그럼 다시 할게요. 숫자가 좀 바뀌었겠네. 얘가 7, 1 빼기 2b b가 4 R제곱이 4니까 16, 25, 25네요. 그럼 이 원방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B가 4니까 Y 빼기 4는 R제곱은 25 됐니? 다 했다. 원방 다 구했으니까 이제 기억님 이거 한번 봅시다. 기억 4,7을 지난다. 4 넣어봐. 7 넣어봐. 성립하죠? 4,7 지나네요.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0,4냐? 맞죠? 0,4 보이시죠? 이거 둘레 길이는 5파이냐? 반지름이 5잖아. 둘레 길이 얼마? 2파이야. 그래서 10이죠? 10파이죠? 5파이도 아니고 10파이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260번. 간다. 빡빡빡빡빡. 자, A가 이거고요. B가 이거예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이라고 했어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 이거 혹시 공식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지?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이거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지름의 양끝이라는 말은 A랑 B의 중점을 구하면 원의 중심에 나온다는 소리고요. A, B 중점 한번 구해보시면 걔를 오라고 하자. 중점은 더해서 반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2,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O랑 B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B가 5,1이니까 얘랑 얘 사이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9 더하기 16 해서 5 나오겠죠. 됐어요? 자, 반지름이 5입니다. 끝났죠? 원방이 어떻게 돼요? 됐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자, 공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식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공식은 이거다. 이거 X좌표, 이거 X좌표. 그래서 X좌표 빼기 1이고 얘가 5잖아. Y좌표가 빼기 7이고 1이잖아.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알면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화해 주면 이래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름이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알겠죠? 이게 지름의 양끝 가지는 원방 공식입니다.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가볼게요. 264. 자, 이걸 지나는 원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점 3개 주고요. 원 넓이 구하라 라는 문제는 보통은 표준형으로 잘 안 구하고요. 일반형으로 풀어요. 일반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뭐야? PQR 이런 거 쓰려다가 그냥 ABC 썼습니다. 얘는 좌표 이름이고 얘는 미지수니까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0부터 먼저 넣자. 1,0이 낫지 않을까? 1,0 집어넣으시면 요거 하나 나고요. 빼기 2,1을 집어넣으시면 빼기 3, 빼기 2 집어넣으시면
판단해보세요. 풀려요 안 풀려요? 서윤아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나? 풀리겠죠? 풀리죠. 미지수 몇 개야? A, B, C 식 몇 개야? 3개. 미지수 3개, 식 3개 풀립니다. 그죠? 식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같거나 많으면 풀리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볼 건데 제일 위에 게 미지수가 제일 적으니까 위에 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C는을 할 거야. C는을 해보시면 선우야 보고 있냐? 뭐 자고 있냐? 보고 있냐? 뭐야? 잘 보세요. 위에 거 C는 해보시면 빼기 1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두 번째 식이 빼기 A니까 빼기 3A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1은 제로 날라갈 거니까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겠다. 됐나? 세 번째 식의 C 자리에 똑같이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빼기를 하면 그 다음에 B는 똑같고 빼기를 하시면 13인데 12가 되겠네. 2로 나누면 짠! 제일 위의 식이랑 우리는 세 번째 식을 연립해야 되죠.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지? 더 하시면 마이너스 5a에다가 b는 날라가고 a가 2 a가 2면은 2, 3은 6 빼기 b가 이겠네. a가 2니까 2 집어넣으시면 c는 3이겠죠. 됐나? A, B, C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원방 다 나왔고요. 구하러 가는 게 뭐죠? 원의 넓이는이네요. 식 완성해 볼게요. 식 완성. 2하고 빼기 3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되지. 요게 R제곱이죠. 됐나?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의 넓이에요. 넓이는 뭐예요? 8R제곱 R제곱이 5니까 5파이 됐나요?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시죠? 다음 갑시다. 268 자, 이게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는 이겁니다. 해볼게요.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원방 만들어보자. 되나? 자, 하면 5 넘어오시고요. 이거 완전 제곱 만들려면 뭐 필요했겠어? 이거 완전 제곱 만들려면 뭐 필요했겠어? 따라오시나? 됐죠? 원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가 R제곱이어야 되니까 0보단 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나? 얘가 0보다 크니까 5A제곱이 그래서 따라오세요. 돼요? 안 돼요?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되냐? 혹시 못 푸시는 분? 2차 부등식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아시죠?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믿어요. 그냥 뭐 모르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가보자. 272번.
272번. y축에 접하는 원. 이거의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그림 그리라고 했죠. 축에 접한다 하면 그림 그려보세요. y축에 접하는 원이래. y축 하나 딱 그리시고요. 일사분면 위에 중심이 있대요. 그러면 그림이 대충 약간 요런 x축은 안 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막 그림에서 이게 반지름이잖아.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반지름 콤마 뭐겠죠? 따라오세요. 나의 콤마 B다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 요게 R이란 말은 이거의 X좌표가 R이란 소리니까. 그치? 자, 하자. 저거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식은 이렇게 되고요. 요 정도는 금방 만들죠. 완전 제곱 만드는 거 많이 해봤잖아?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는 되시겠지? 중심이 뭐예요? 맞지? 근데 여기서 이 중심이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다고. 그지? 그럼 누가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2네. 맞지? 그럼 봐.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반지름이 2였으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반지름의 제곱. 그쵸? 그러면 4, 4가 날라가니까 K제곱은 36이 나오고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K가 풀마 6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Y 좌표가 양수야. Y 좌표가 양수입니다. 그죠? Y 좌표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양수여야 돼요. 그러려면 K는 어떻게 해야 돼? 음수여야 하지. 그렇다면 이 녀석 중에 누구겠어? 마육이겠죠? 따라오시나요? 다 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K값 구하라는 거? 네.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되시겠죠?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갑시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죠. 다들 잠에서 깨도록 하여. 다들 일어나시죠. 합시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라 열어.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빨리 일어나세요. 다들 좀 깼나? 빨리 일어나세요. 자, 할게요. 278 한번 해볼게요. 278. 지금 뭐라고 했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이다. 4,2를 지나야 돼요. 그럼 봐. 얘는 간에 아무튼 중심은 R,R로 잡을 거 아니야. 얘를 축에 적당히 놓아야 되는데. 다시. 아무튼 R이라고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원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가 4,2를 지나지. 대입하시면 전개하시면 8, 4, 12 16, 4, 20 됐어요? 양이 2 또는 10입니다. 2 또는 10.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 얘가 이게 작은 게 있겠죠? 큰 놈은 누구겠어요? 10,12.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10,10, 2,2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시면 팔로티가 나오겠다. 됐어요? 다음 가볼게요. 282 A 원이 있는데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였죠? 이거 기억나세요? 자 봐, 원방부터 먼저 세우죠. 중심 뭐예요? 반지름 뭐예요? 돼요? 대충 그려보자. 그리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빼기 3, 빼기 5에서 빼기 3, 빼기 5는 여기 바깥에 어디 있겠지? 여기에서 이 원 위의 점 이렇게 돌고 있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P가 뭐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고 치면 이 거리요. 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라는 문제인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뱅글뱅글 도는 녀석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지? 성혜 뱅글뱅글 돈다 뭐 하라고 했지? 모르겠어요? 지아야 뱅글뱅글 돈다 뭐라 그랬죠? 하하 중심 보라고 했잖아. 점이 이렇게 돌면요 돌고 있는 거 쳐다보지 말고 뭘 기준으로 돌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중심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중심을 딱 쳐다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선우야 보고 있냐? 잘 보세요. 중심을 쳐다보면 이렇게 되고 이 점일 때가 가장 가까운 점이겠지. 보이시나? 중심을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제일 가까운 위치고요. 이 점이 제일 먼 위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면 중심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시면 4에다가 16이니까 20 2루트 5네요. 이게 2루트 5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4에다가 30 아니다 4랑 36이네. 루트 40 루트 2루트 10이네. 맞죠? 4 66, 36 40 맞죠? 2루트 10 2루트 10 얘가 2루트 10인데 반지름이 얼마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겠어? 2까지 거리니까 2루트 10에서 3 더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지. 최소는 언제겠어? 2루트 10에서 3 빼면 이만큼의 거리가 최소겠지. 되나요? 최대값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MM 아닌가? MM? 그치. MM 2개 곱하시면 31 정도 나오겠죠. 됐나? 다음 가볼게요. 원이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는 입니다. 해볼게요. 원방 만들자. 중심 뭐예요? 반지름 뭐예요? 아니. 그래서 원방을 만들면 대충 요 정도 생겼어요. 여기가 2,1이에요. 되니 2,4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 위에 있겠지. 되니? 자, 뭐라 그랬냐면 이 원위의 점 P라는 게 있대요. 원위의 점 P라는 게 있대요. P라는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AP의 중점에 자취의 방정식은 입니다. AP의 중점인데 AP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짠, 연결하면 중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P가 여기 있으면 중점이 여기 M이 있다. 여기 있겠죠. 됐니? 그럼 봐. P가 이렇게 돌면 중점도 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P가 이렇게 돌면 중점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점검해 봅시다. 자취는 어떻게 구해요? 구하라고 하는 점을 x, y로 둔다부터 시작이지. 마지막은 뭘 구하는 거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x, y로 둔다. 마지막은 관계식 구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자, 한번 봅시다. P가 x, y야? 아니지. P는 그냥 원 위의 점이고요. 여기서 x, y는 AP의 중점 M이에요. 그쵸?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야.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니까 얘가 x, y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리는 P를 뭐라고 둬야 될까? 얘는 x, y는 아니니까 적당히 a,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이 생각. 기본적으로 P가 이 원위의 점이니까 P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a,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자, 여기 하나 성립할 거고요. 여기까지 했니? 이거 하나 찾아놓고 그다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중점이다 해야지. 중점이다. 그치? A랑 P의 중점 한번 구해보시면 M 두 개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2분의 A 플러스 2분의 4,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A랑 P로 M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이제 이까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야. 제가 저렇게 자취하면 이거 해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하라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할 때 이런 게 이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되는 거예요. M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잘 생각해보면 자취를 x, y로 두라며. 그래서 M을 x, y로 뒀었는데 x, y로 뒀는데 여기에 이제 A랑 P로 나타낸 건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B 더하기 4니까 A랑 B로 나타낸 거 그리고 x, y로 나타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M이랑 이 M은 똑같은 M일 거니까 얘가 x, y면 얘도 x, y여야 되는 거야. 얘가 x고 얘가 y인 거야. 이해되나? 그럼 식이 여기까지 왔다, 그지? 여기까지 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으로 뭐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은 뭐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이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죠? a랑 b가 자꾸 여기 끼어 있잖아. 우리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a, b가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AB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을 해보면 되지. 2 곱하고 2 넘기면 2x 빼기 2. 얘도 마찬가지 B는 하면 2y 빼기 4. 이거를 A하고 B 자리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A가 2x 빼기 2니까 저 식은 2x 빼기 4의 전체제곱 더하기 2y 빼기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y 빼기 5의 전체제곱. 됐나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2로 묶어내고 얘도 2로 묶어낼 수 있죠. 2로 묶어내시면 얘는 묶여 나오는 2는 제곱을 타고 나오니까 4로 묶여 나온단 말이야. 얘도 4로 묶여 나오죠. 다 했다. 됐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짠! 할 수 있겠어요? 자취할 수 있겠어요? 자취가 좀 어렵죠. 하지만 못할 것도 없지. 안 그래? 다시 봐라. 다시 봐라. A가 있고요. 온방이 있어요. 온방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 기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걸로 그냥 자동이야 자동. 이렇게 나오면 이걸 바꾸시고요. 중심이랑 반지름 찾았고 A가 이것만 잘하는 걸 찾았어.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그림을 딱 그려보시면 도식화가 되지. 이거 위에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P가 있고요. A가 밖에 있는데 둘을 연결한 다음에 걔네의 중점을 P가 이렇게 돌면 이 중점이 어떻게 도는지 이제 찾아봐라 뭐 이런 거거든. 그치? 뭐 어떻게 하라고? 자취는 x, y로 둔다. m을 x, y로 두자. 됐니? 이것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면 P는 얘가 x, y가 아니니까 얘는 다른 문자로 둔 거지. a, b로. 그럼 P는 원 위의 점이다를 표현해야 되니까 a, 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성립 판단을 하나 했고요. 중점이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중점이다를 구해봤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EM이랑 EM은 같은 M이니까 얘가 X고 얘가 Y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돼?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A랑 B가 자꾸 끼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A, B를 없애주자. 어떻게 없애지? A를 없애고 싶으면 A는을 하면 돼. B를 없애고 싶으면 B는을 하면 되는 거야. 얘를 A는으로 바꿨고요. 대입해서 정리했습니다. 됐어요? 간단하죠?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다시 한번. 네. 다음 간다. 교연, 연교. 다음 가볼게요. 도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이거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J와 수직일 때라고 했습니다. 합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하죠? 저 원에서 저 원을 빼면 되지. 저 원에서 저 원을 빼면 되죠. 뺄 건데 정리해서 빼자. 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뺍시다. 얘를 여기다가 적을게. 됐지? 이제 저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뺄 건데 빼면 x제곱 y제곱 날라가고요. 남는 게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이 누구랑 수직이라고?
2x 더하기 y는 1번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래. 자, 이거 기울기 몇일까? 마이 2인 거 잘 보이세요? y는 되는 거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되시죠? 얘랑 수직이려면 이거 기울기 몇이어야 돼요? 2분의 1이어야 되지. 자,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2a로) 나누면 나 기울기가 누구야? 얘지? 얘가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거 기울기는 그러면 2분의 1이어야 되고 a가 그러면 2겠지. 할만하세요? 2인 거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보자. 공통인 현의 길이는 입니다. 정보 표시를 한번 해볼까? 이거죠? 자, 얘는 0,0의 2루트 5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0. 그리고 3,4의 반지름이 5니까 마침 0,0까지 거리가 딱 5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라고 합시다. 좌표 생각해봐. 잠깐만요. 3,4 둘 사이 거리가 마침 딱 5잖아. 그쵸? 반지름이 5잖아요. 저렇게 생겼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통인 현의 길이입니다. 공통인 현의 길이. 공통현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했니?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부터 구해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빼면 되지. 그냥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전개할게요. 그냥 빼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20 넘어가면 빼기 20이지. 자,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뺄게요. 빼면요 x제곱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y제곱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9하고 16은 25랑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남는 거 적어볼게요. 빼기 6x 빼기 8y 빼기 22 플러스 20으로 바뀌겠지. 2로 빼기 2로 나누면 됐나요? 좋아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어떤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이 직선입니다. 됐지? 우리는 이 직선, 이 주황색의 길이 구해야 돼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중심에서 수선 내리라고 해요. 그지? 중심에서 수선 내리라고. 근데 마침 이게 딱 이거의 수직이겠죠?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피타를 풀면 되는 거고, 이거 반지름이 마침 5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이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 직선 어디 있죠? 점 어디 있죠? 3,4.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3,4니까 9 더하기 16. 네, 절대값에 여기다가 누굴 넣은 거? 3,4를 넣은 거.
그러면 9 더하기 16 마이너스 5분의 15 3 거리는 3이에요. 보이세요? 그럼 피타니까 얘가 오고 얘가 3이면 얘가 4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4겠죠? 현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8이겠지. 할 수 있겠어요? 되겠지? 다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래. 공통연의 길이 구하래.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아무튼 공통연의 길이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자.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2원에서 2원을 빼면 된다. 빼면 방정식 나오고요. 이 방정식을 구해 놓은 상태에서 현의 길이 구하라 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중심에서 현의 수선 내리라고. 그지? 그럼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구하자. 직선 구해 놓은 거랑 얘랑 거리 구합니다. 거리 구했더니 3이네? 그럼 얘가 5고 얘가 3이니까 요거 4. 요것도 4, 8이겠구만. 흔히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끝. 맞으신가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 다음 가볼게요. 298. 두 원 이거와 이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 결국 뭐야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야, 맞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어떻게 구한다고? 저 원 그냥 적으시고 더하기 k 괄호한 다음에 밑에 원을 또 적으셔서 괄호 닫고 능력이다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니? 얘가 뭘 지난다고? 0,1을 지난대. 0,1을 지난대. 대입합시다. 0,1 집어넣으시면 여기 넣고 1 넣으면 1 넣으면 6이지. 계산하면 3. 여기 K. K가 빼기 3분 됐니? 자, 그럼 생각. K가 빼기 3분의 1이니까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치? 3분의 1을 그냥 붙여서 빼면 더러우니까 양변에 3 곱해서 풀자. 양변에 3을 곱하시면 요 식이 양변에 3 곱할게요. 그러면 3x제곱 3y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3 곱하면 마이너스잖아. 빼기가 여기 붙으시면 됩니다. 빼기가 붙으시면 빼기 x제곱 됐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2x제곱 이로 나누면 x가 빼기 2x 아하 짠! 됐지. 원방 다 구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둘레 길이를 구하라 하니까 표준형 필요하겠다. 표준형 구하자. 짠! 얼마죠 이게? 16 더하기 10, 26.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 숫자가 근데 더럽지? 맞겠지? 2분의 루트 26 따라서 둘레 길이는 얼마? 2파이 r. 숫자가 좀 더럽다. 계산을 뭘 잘못한 건 없겠지?
0,1을 넣는다. 3 빼기 3분의 1 문제 없고 3 곱했구나. 문제 없고 이게 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계산 뭐 잘한 거 같은데? 숫자가 들어가서 보니. 자, 다음 내용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과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과 직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원과 직선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 진도를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질문을 한번 처리를 해볼까 해요. 시간 남는 걸 봐서 진도를 좀 더 나가든지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쌤 304번은 예? 304번 301은 할 수 있잖아. 뭐라고요? 304번 298을 아니다. 네, 304번 선의 길이 할 수는 있는데 뭐 일단 여기서부터는 개념 3-3 시작이어서 원과 직선이잖아. 그래서 효원이가 120 몇 번? 124번 가봅시다. 124 x가 빼기 1, y는 3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림 그려볼게요. 저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빼기 1,3이잖아. 그죠? 빼기 1,3이잖아. 그 다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직각이죠. 직각을 이등분한다는 말은 45도로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었죠. 각도 나오면 뭐하라고? 탄젠트 하면 기울기라고. 그죠? 제가 45도니까 탄젠트 45도 하면 얘가 기울기라고. 기울기가 1이. 기울기가 1입니다. 여기까지 했니? 탄젠트 45 하면 걔가 기울기라고요. 자,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뭘 지나는 거예요? 101,3을 지나. 직선 뭐죠? 따라오세요. 101,3 기울기가 1. 식은? 자, 이건데 뭘 구하라는 거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하, X절편, Y절편 구해야겠구나. X절편 뭐야? Y에 0 넣으면 되니까. Y절편 뭐예요?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인 거야? 그림이 지금 여기 안 닿으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하나 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됐나? 4랑 빼기 4를 X절편, Y절편으로 가시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니까 4, 4니까 요거 넓이 얼마예요? 요거 넓이는 16 곱하기 2분의 1 하면 8이죠.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이어서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어서 혹시 자취의 방정식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 저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음 가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28이 128번. CD의 x절편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해볼게요. 이런 문제는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나? 그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여러분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혹시 아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여기쯤 이렇게 잡아서 이거 하나를 만들어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렇지? 얘는 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4개의 합이지. 사각형 하나인데 요거는 L제곱에다가 직각삼각형 하나는 지금 2분의 1 AB가 한 직각삼각형이고 얘를 4배 하면은 요거 4개잖아.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이걸 풀면 날라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L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B변의 제곱이랑 같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 여기까지 했니? 근데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인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중3 때 아닌가? 중2 때인가? 아무튼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디에선가든 저 증명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만약에 익숙하다면 정사각형일 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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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가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라? 얘가 정사각형이지? 그쵸? 그럼 봐봐. 여기가 1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3이에요. 그림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몇이겠어? 이게 몇이겠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몇이겠어? 몇이겠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몇이고 몇이겠냐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뭐라? 모든 좌표가 다 나와요. 모든 좌표가 다 나와요. A는 지금 0,1이죠. B는 지금 3,0이지. C좌표 한번 볼까? B에서 X로 1만큼 Y로 3만큼 갔어. X로 1만큼 Y로 3만큼 갔으니까 C는 뭐겠어요? 4,3이죠? X로 1만큼 3 더하기를 4 Y로 3만큼 4,3 됐죠? D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C점에서 위로 하나 왼쪽으로 3칸이야.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는 빠지잖아.
위로 한 칸 갔으니까 1,4 됐니? 따라오세요. 자, 다 했습니다. CD 직선에 라고 했지. CD 직선에 x절편을 구하시오입니다. 해볼게요. 점두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딱 봐도 알겠지만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y는 빼기 3분의 1에다가 1,4를 지난다. 구하라고 하는 건 뭐죠? x절편. 그럼 y자리에 0 넣으면 되죠? y자리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됐나요? 되겠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는 좌표를 저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상 좌표 있죠? 저렇게 안 구하고 다르게 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저거 좌표 저렇게 안 구하고 다르게 구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 직각삼각형들은 다 합동이다. 그래서 저렇게 세 칸 한 칸 갔으면 무조건 다른 곳에서도 다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아시겠죠? 또 질문이요? 몇 번을 해볼까요? 29요. 129? 1원 갑니다. 자,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삼각형의 성립 조건 아세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 아세요? 이 문제 한번 잘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서 해버리려고 하면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와서 그죠? 루트 1 빼기 루트가 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풀린단 말이지. 얘는 그래서 대수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기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 혹시 아세요?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나죠. P가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뭐를 만족해? AB 더하기 AP가 있어요. AB 더하기 AP가 있는데 걔는 BP보다는 크지. 따라오세요. 이걸 만족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AP 빼기 BP는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을 약간 해볼게.
거꾸로 해야겠어. 다시 BP 플러스 AB는 AP보다 크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무튼 삼각형에 두 변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다 크잖아. 그러면 우리는 AP 빼기 BP를 해야 되니까 BP를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AP 빼기 BP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 AB보다 무조건 작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가 삼각형이니까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거. AP에서 BP를 빼면 AB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AP 빼기 BP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AB보다 작은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생성이 된다면.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얘들아.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버리면요,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버리면 항상 삼각형이 생기나요?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버리면 항상 삼각형이 생기나요? 아니죠. 삼각형이 안 될 때가 언제지? 삼각형이 되지 않는 위치가 딱 하나 있어요. 뭐일 때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P의 위치가 딱 여기 있어 버리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되죠. 그러면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다고. PAB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치? 근데 요때는 한번 봐봐. 요때는 한번 봐라. AP 빼기 BP를 한번 해볼게요. AP 빼기 BP 하면 이 그림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건 참 돼. 아무튼 절대값이니까 요 길이가 나오겠지. 아니? P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AP 빼기 BP의 절대값이 AB랑 같을 거라고. 됐나? 그럼 봐라. P가 다른 모든 점들에 있을 때는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뭐 이런 데 있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맞지? 어디에 있든 삼각형은 다 만들어진다고. 뭐 빼고? 이 일직선 라인 위에 있는 점 빼고는 다른 모든 점들은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P 빼기 BP는 A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점들에서는 AP 빼기 BP는 AB보다 작다고. 단 P가 일직선에 있을 때는 AP 빼기 BP가 AB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최대겠어? AB랑 같아질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치? 다른 점들에서는 AB보다 작아. 이 길이보다 작아요. 근데 딱 일직선이 있을 때만 요 길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가 길이가 최대가 될 때지. AP 빼기 BP의 값이 최대가 될 때죠. 따라오시나요? 다 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죠? 129구나. BP의 길이는 이구나. BP의 길이. 자, 이제 생각. 그럼 이제 우리 P의 좌표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의 x절편인 거잖아. 직선 하나 더하시면 AB 직선 x변화를 y변화를 지나는 거죠. 낼 거고 x절편이니까 y 0 넣으시면 P의 좌표는 BP 길이는 BP. 그럼 수치를 49.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시겠나?
그래서 얘는 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기하적. 막상 저 계산한 건 몇 개 없죠. 계산은 몇 개 없고 기하적으로 쟤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 일직선이 아닌 다른 모든 점들에서는 AP 빼기 BP가 AB보다 짧은데 저 점에서만 딱 AP 빼기 BP를 하면 AB 길이랑 같아지는 거죠. AP 빼기 BP가 최대일 때는 이라고 했으니까 딱 저 점에 AB일 때. 됐죠?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질문해볼까요? 효나 질문 몇 번? 몇 번을 아 너는 이게 없구나. 아 이 녀석이 생각해보니까 아차 일단 질문 있으신 분 번호 얘기해보세요. 54요. 154요? 네. 잠깐만 32 21, 32 아니 아까 얘기하지 갖다 드릴게요. 스기리 130 몇 번? 154요. 154 해보자. 자 이거가 실수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A가 1,3일 때 C의 좌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이렇게 M으로 묶어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그럼 이거 능력이다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얘가 0이면 Y는 2죠. 제가 0이라는 말은 X가 빼기 3이면 Y는 2라는 소리야. 따라오시나요? 얘는 빼기 3,2를 무조건 지나요. 근데 얘가 M값에 관계없이 직사각형을 무조건 2등분한대. 직사각형을 2등분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직사각형의 중점을 지난다는 소리지. 직사각형의 중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대각선의 교점이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소리야. M값에 관계없이 얘는 빼기 3,2를 지나는데 그러면 저 직선은 M값에 관계없이 직사각형을 2등분한다. 그 말은 직사각형의 중점을 지난다는 소리고 그럼 저 직선은 빼기 3,2를 지나는데 저 빼기 3,2가 직사각형의 중점이겠지. 그래서 얘가 빼기 3,2. 자 그럼 생각 A, B, C, D라고 해놓고 A점의 좌표는 지금 몇이냐면 1,3 묻는 건 C점의 좌표인데요. C점의 좌표를 우리가 A,B라고 하면 A랑 C의 중점 잡으면 빼기 3,2가 나와야 되겠지. 됐나? 그래서 A랑 C의 중점 잡아보시면 2분의 2분의 이고 얘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나요? 다 있다. A는 마치 B는 1 C점의 좌표는 빼기 7,1입니다. 끝. 떠요?
171. 이거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가 2등분할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빼기 4x 플러스 8은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어떻게? y절편이 8,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아마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고 x절편은 2단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녀석이 2등분할 때라고 했어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ax 플러스 y 얘가 2등분할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되겠지. a는 바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직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부분이에요. 얘를 어떤 평행한 직선이 넓이를 반으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대충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요? 직선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겨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그치? 요런 느낌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 이 전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이라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직선의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4가 나와야 반이겠죠? 4가 나와야 반이겠지. 근데 얘가 빼기 4x 빼기 b인데 그럼 여기 y절편이 빼기 b라는 소리잖아. 여기가 빼기 b라는 소리예요. 됐나? 그리고 x절편 구해보시면 x절편을 y에다가 0 넣으면 되니까 빼기 4x 빼기 b에서 y 0 넣으시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b죠. 여기가 빼기 4분의 b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래서 요거의 넓이 여기다 맞게 빼기 4분의 b 곱하기 세로가 빼기 b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넓이인데 얘가 4여야 한다고.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이 녀석의 모양이 8이니까 루트 32. 루트 32가 뭐죠? 인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뿔마. b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b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y절편이 여기 있잖아. 당연히 b는 음수겠죠? 빼기 b가 양수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음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A 나왔고 B 나왔네. 끝. 174. 174. y는 mx와 수직이고 ABC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ax mx가 2등분한다는 거구나. 아하. 2등분한다가 나오면 항상 직사각형의 중점을 찾으세요. 중점은 여기 아마 있을 거고 요점의 좌표는 아마 x좌표도 이거의 한 가운데일 거고 y좌표도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1하고 5의 가운데가 몇이죠? 3이지. 3하고 6의 가운데는 얼마죠? 2분의 9죠? 요점의 좌표는 그럼 뭐겠어요? 3,2분의 9인 거예요. 되나? 요점의 좌표가 3,2분의 9예요. 됐어요? y는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등분하려면 얘를 지나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y는 mx라고 하자.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기울기잖아. 기울기는 그래도 뭐야? 3분의 2분의 9. 그래서 이 m은 3분의 2분의 9. 2분의 3이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저거 봐봐. mx와 수직이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니까 얘는 3,2분의 9를 지나는 건 똑같아. 그럼 얘랑 수직인 것만 보시면 되잖아.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됐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이 점을 지나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그래서 얘를 풀면 플러스 2분의 11이다 하면 얘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다 구했잖아. 왜? 숫자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또요? 몇 번 해볼까요? 네. 몇 번? 200. 200. A가 이거, B가 이거. P에 대해 AB, P의 넓이가 20일 때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AB, P의 넓이가 20이다. 좋아요. 해봅시다. 2, 빼기 1은 여기고요. 5, 3은 여기쯤 있어요. 그럼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죠. P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 AB, P의 넓이가 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일단 그려놓고,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AB 길이에다가 이거 높이를 곱하는 걸 구하잖아. 맞지? 자, 한번 해봅시다. AB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점과 점 사이 거리 9, 16, 5겠다. 요거 5예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넓이가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높이가 8이어야 돼. 됐나? 자체의 방정식 구하라니까 P를 당연히 뭐라고 두겠어? x, y라고 둘 거야. 맞지? 그리고 P와 AB 사이 거리가 8이다를 쉽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려면 AB 직선이 필요하고, AB 직선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지나는 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시면 이 y는 이다. 넘기면, 자, 이게 AB 직선이고요. 얘랑 누구 사이 거리? x, y 사이 거리 합시다. 어떻게 되죠? 루트 절대값 x, y 대입한 거. 얘가 8이라. 됐어요? 자, 얘는 5니까 5하고 8 곱하시면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절대값은 어떻게 풀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40일 때는 이거, 빼기 40일 때는 되나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쌤, 그 AP가 5라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거죠. 그쵸? 점 두 개 있잖아요. 암산. 와, 암산 혹시 잘 하세요? 아니요? 잘하면 암산도 자꾸 해야 들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랄랄라. 다음 질문이요. 196. 196. AOB의 넓이가 6일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합시다. 넓이가 6이라고 했죠? 가자. AB 길이 하나 구해봅시다. 얘를 밑변으로 하고 이걸 높이로 해서 넓이 구하자. 얘를 높이로 해봐. 그러면 AB 길이는 저거랑 이거 사이 거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 중에 아무 직선이나 선택해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그럼 요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면 0,3 같은 거 잡아. 얘랑 이거 사이 거리 하면 된다고. 됐지? 그럼 얘가 이거고 0,3 사이 거리를 하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에 0,3이니까 대입하시면 빼기 4. 루트 2에요. 루트 2야. 넓이가 지금 6이라고 했죠? 들어봐. 2루트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6 나와야 되는 거거든. H는 그러면 3루트 2인 거 아시겠어요? 얘가 3루트 2야. 자, 그럼 생각. 원점에서 AB까지 거리가 3루트 2인데 A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쟤네랑 수직이니까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AB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x 하고 y절편은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겨보시면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3루트 2라고. 그쵸? 3루트 2라고. 한번 해보자. 루트 2분의 절대값에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K가 6이겠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지. 6일까 빼기 6일까? 6이겠지? 왜? 이 직선 y절편이 양수잖아. y절편이 양수잖아요. 이 y절편이 양수라고. k가 그래서 0보다 크다고. 됐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또요? 또요? 다 했어요? 더 있나요? 효원이 다 했어요? 지아는? 소윤이는 없고
선우는 더 없어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질문은 한 요 정도 하고요.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게요. 진도를 더 나가진 않고 질문까지 다 해봤고